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샘투 타일러의 로우 타일러. 네, 샘투 타일러의 샘입니다. 오늘 웹툰 전문가 샘씨 모셨습니다. 뭐 웹툰을 그냥 보는 샘입니다. 네, 오늘의 추천작은 뭔가요? 추천작이라기보다는 추천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아니요, 뭐 추천은 하긴 하는데. 하는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화제가 되는 작품은 일단 올라타야 된다. 약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단 갖고 왔고요. 네. 사실 뭐 좋은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요즘 웹툰 시장을 휩쓸고 있는 작품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 작품 이 자체보다는 약간 좀 요즘 웹툰계 뭐 동향, 네. 현실 같은 약간 좀 그런 전반적인 걸 좀 얘기해보고 싶어서 이 작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박태준, 김성모 작가의 쇼미더 럭키짱이라는 작품이고요. 네. 네이버에서 주 5회 연재 중입니다. 뭐 거의 뭐 신문 만화죠, 이 정도가. 그렇죠, 사건 만화. 그렇죠. 네네. 분량이 작지도 않아요, 생각보다. 어쨌든 2021년 11월, 그러니까 뭐 한 달 남짓 정도 됐는데 주 5회를 연재를 하고 있어서 이미 뭐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죠, 그 원고들이. 그래서 먼저 사실 굉장히 유명한 작가들이죠. 박태준, 김성모 작가. 이 두 명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저희 한 타임을 다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태준 작가는 제가 처음 소개를 하는 것 같은데 이분께서는 1984년생이고 특이하게 2009년도에 데뷔를 하셨는데 약간 연예인으로 데뷔를 하셨어요. 얼짱시대라는 그 당시에 그 케이블 TV에서 하던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있었죠. 저도 본 적은 없지만 뭐 얘기는 들어봤거든요. 거기서 그 얼짱으로 방송에 출연을 한 것이 약간 미디어에 노출이 된 처음이시고 그 뒤로는 아버키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을 하셨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되게 떴어요. 잘 됐죠. 굉장히 잘 됐어요. 들어보신 적 있죠? 네네네. 예, 약간 그런 인터넷 쇼핑몰의 거의 시초격이다. 근데 굉장히 성공을 거둬가지고 사업가로서도 엄청난 성공을 거뒀는데 돌연 그 쇼핑몰을 닫고 나는 원래의 꿈이었던 만화가에 도전을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웹툰 연재를 시작하신 게 2014년에 외모지상주의입니다. 지금까지 연재가 되고 있죠. 거의 뭐 7년이 지났는데 틀을 친 작품들이 많고 회사를 차렸어요. 뭐 지금은 최근에는 그 박태준 만화회사라는 그 회사를 차려가지고 일종의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뭐 Y랩이라든지 그런 웹툰 스튜디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성모 작가 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꽤 오래전에 한 1년 된 것 같은데 이제 그때 성인극화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일명 만신이라고 불리죠. 만신, 만화의 신. 이게 근데 사실 좀 칭찬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표현인데 요즘에는 대체적으로 칭찬의 표현으로 쓰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엄청난 다작을 하셨습니다. 진짜 뭐 거의 뭐 만화 공장장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만화 공장장도 역시 어떻게 보면은 뭐 좋은 표현은 아니죠, 사실. 오명 아닌 오명이긴 한데 어찌 됐든 그 성인극화, 그런 성인극화에 어쨌든 한 획을 그으신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막 각종 스트리머들 방송에 되게 많이 출연하셨어요. 최근도 아니고 한 1, 2년 새에 이말년 작가, 침착맨이라고 하죠. 거기에도 나오고 뭐 본인이 방송을 하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되게 출연을 하시면서 이미지 변신이 꽤나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젊은 층, 그러니까 요즘 커뮤니티 들어가면은 이 김성모 작가의 그 과거 작품들, 그래 한 장면들이 밈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꽤 오래됐죠. 네네네. 요즘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대사들과 뭐 소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워낙 의도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웃긴 짤들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치에 맞지 않는 막 뭐 예를 들어서 손가락을 3개를 펴고 4개라고 한다든지 그렇죠. 뭐 그런 짤들이 약간 밈화 돼가지고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이분께서 또 요즘 약간 물 들어오면 늦었다라는 마인드로 본인 굿즈까지 출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티셔츠에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이 티셔츠도 만드시고 네. 뭐 여러 뭐 사인이라든지 그런 걸 팔고 있으시더라고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작가 소개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 쇼미더 럭키짱. 사실 제가 만화 리뷰를 하면 보통 스토리를 어느 정도 설명을 해드리는 편인데 이건 스토리가 의미가 없습니다. 스토리는 전혀 의미가 없고요. 병맛 만화의 결정판이다. 그렇죠. 네, 약간 밈을 위한 만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주인공이 강건마라는 18살 학생입니다. 고등학생입니다. 사실 이 강건마라는 캐릭터는 김성모의 여러 작품에 많이 등장을 하죠. 럭키짱의 주인공으로 가장 유명하기도 하고요.
이 18살의 강건마가 원래 부산 출신입니다. 부산 출신인데 서울을 힙합으로 통일을 하겠다. 갑자기.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다. 그럼 서울로 가서 일단 서울을 통일해라 힙합으로. 그래서 서울로 전학을 옵니다. 거기서 생기는 에피소드들을 다루는 만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그쵸. 같습니다. 지금 거의 50화가량 진행이 됐는데 아직도 랩하는 장면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맞아요. 네, 그냥 쌈박질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국회의원 일장이죠. 그렇죠, 싸움 그렇죠. 일장입니다. 그렇죠.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죠. 네,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뭐 랩을 하러 상경을 하는데 네. 뭐 싸움질만 하고 있는 강건마입니다. 그냥 매화를 일종의 옴니버스식의 개그 만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편안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김성모 작가를 아까 만신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네. 박태준 작가가 요즘 새로운 만신으로 또 등장을 하거든요. 이게 만신 더하기 만신은 만신창이가 아닌가 그렇죠. 라는 댓글도 그렇죠. 요즘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후원 설명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사실 오늘 진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네. 이 양산형 만화 양산형 만화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나누고 싶었고요. 사실 이 양산형 만화의 뭐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김성모 작가입니다. 이 소위 말해서 건물 하나에 어시스턴트들을 싹 모아놓고 네. 거의 만화 공장처럼 누구는 뭐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만화를 뽑아내죠. 그렇죠. 그런 길을 약간 이 박태준 작가가 아까 말씀드린 박태준 만화회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어받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네이버 웹툰을 보시면은 매일매일 웹툰의 상위권에 이 박태준 혹은 박태준 만화회사 명의로 좀 작품이 올라오거든요. 네. 거의 세어보니까 한 9개에서 10개가량 되더라고요. 이게 거의 뭐 네이버를 정복하다시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네이버 웹툰의 주된 독자층이 남자 청소년, 남자 10대, 20대 남성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들이 좋아할 만한 스토리를 계속 쭉쭉 뽑아내고 있어요. 그렇게 뭔가 작품이 여러 개긴 하지만 뭔가 다 비슷해요, 스토리가. 일단 남주인공이 나오고 네. 이들이 뭔가 싸움을 하고 뭔가 거기서 낭만을 찾고 약간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다. 네. 재밌기는 해요. 저도 솔직히 안 보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옳은 방향인가라는 점은 좀 조심스럽게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웹툰에 좀 다양성이 있잖아요. 물론 이런 것도 재밌긴 하지만 네. 사실 김성모 작가가 비판을 받던 포인트도 이거였거든요. 같은 어쨌든 뭐 재밌는 작품을 분명 뽑아내고 그렇긴 하지만 이게 너무 똑같은 장르만 계속 나오니까 사실 뭐 캐릭터도 똑같은 캐릭터가 나오고 스토리만 살짝 비틀어가지고 그런 만화들이 출시가 된 게 맞거든요. 저도 뭐 여러 작품 보긴 했지만 자기 복제라고 그렇죠. 일종의 자기 복제인데 분명 근데 이런 것도 재밌긴 하지만 한 가지 장르만 보면 사람이 질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어쨌든 웹툰도 저는 일종의 뭐 좀 더 넓게 보면은 일종의 예술 작품의 그런 쪽으로도 분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작품의 다양성이 깨진다는 측면이 지금 웹툰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커다란 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또 웹툰 작가가 어쨌든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그려서 뭔가 자신의 작품을 남긴다는 의미도 있지만 어쨌든 이걸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 그렇죠, 작가분들께서는. 근데 그 웹툰에서의 결국 수입이 직결되는 거는 결국 순위, 즉 조회수거든요. 맞아요. 근데 조회수가 잘 나오는 작품들을 모두가 그리려고 한다면은 결국 비슷한 작품만이 남지 않을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이 되게 좀 중요한 시기 같아요. 저는. 정말 웹툰 시장이 앞으로 그런 양산형 만화에 잠식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런 틀을 깨고 또 올라오는 작품들이 있을 것인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되게 위태위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10대 20대 남자가 나와서 싸우는 만화만 남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슬슬 들기 시작했습니다. 좀 그게 좀 그게 좀 어쨌든 뭐 이분 입장에서는 어쨌든 성공적인 작가인 건 분명하지만 조금 불안한 요소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네네. 그 한때 유행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네네. 뭘 극이 또 다른 극을 만든다고. 그렇죠. 한때 유행이 지나고 나면 이제 다른 유행을 사람들이 진려하기 시작하면 작품성의 기준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막 유행하는 학원 싸움물. 그렇죠. 학원물이죠. 학원 싸움물이 네네. 이제 대세인데. 네네. 이거에 이제 진료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대기업은 대기업이니까 네. 수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대기업이 이제 약간 독식하는 면이 없잖아 있는데
이게 약간 다른 플랫폼에서 이제 등장하지 않을까. 네이버는 이제 그런 맛에 가는 플랫폼이 그러니까 네이버도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네. 잘못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독식이 돼버린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는 이제 그런 만화 보러 가는 곳으로 이제 인식이 바뀌게 되면 그렇죠. 쉽지 않죠. 그렇죠. 뭔가 이게 다음 웹툰이 사실은 네이버 웹툰 나오기 전에는 다음 웹툰이 훨씬 더 그렇죠. 좋은 작가들이 많았고 잘 나갔거든요.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웹툰 좀 본다는 사람들은 다음 웹툰을 봤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다시 한번 뭔가 이런 전환이 발생할 수도 있는 시점이 아닌가. 라는 웹툰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계속 커지고 있죠. 그리고 다른 걸 볼 게 아니에요. 네. 주식을 보면 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진짜. 그렇죠. 네. 자, 그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네. 그 외에 이제 한 중소 뭐 레진 코믹스라든지 뭐 그런 곳 네네. 이제 뭐 상장한 것들을 보면 네. 웹툰이 거의 먹여 살린다고 봐도 돼요. 지금은. 그렇죠. 그 수입이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거의 수익 구조가 어느 정도 확고하게 됐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뭐 일종의 PPL 같은 광고라든지 그렇죠. 혹은 뭐 조회수에서 나올 수 있는 광고 수익도 있고 또 쿠키라는 그런 미리 보기 구매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직접적인 소득도 있기 때문에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그런 만화 작가들, 웹툰 작가들의 수입도 굉장히 늘어났고 그렇죠. 그러면서 점점 시장이 커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웹툰 시장에 진출을 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렇죠. 근데 네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평정이 되기 시작했죠. 그렇죠. 10대, 20대 위주의 그런 컨텐츠로 이제 맞아요. 평정이 되기 시작했는데 네. 제가 봤을 때 다른 웹툰 플랫폼이 치고 나오지 않을까. 그게 다음이 아니더라도 네네네. 좀 이제 소규모 웹툰 네. 플랫폼이 등장을 해서 네. 좀 뭐랄까요, 좀 분산이 되지 않을까. 근데 최근에 이제 카카오 웹툰이 리뉴얼을 했거든요. 네. 근데 카카오에서 제 생각에는 굉장히 야심차게 리뉴얼을 한 것 같아요. 뭐 이용권 같은 것도 초반에 엄청 많이 뿌리고 앱을 업데이트해서 저 다운 받아봤습니다. 근데 이게 인터페이스가 너무 불편해요. 웹툰을 보려는 독자들은 웹툰을 보러 들어가는 거지. 그렇죠. 앱이 뭐 약간 이렇게 3D로 움직이고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내가 그냥 원하는 웹툰을 가독성 있게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걸 원하는데 그게 최고죠. 그게 최고인데 가독성이 최고죠. 네네. 카카오 이번에 바뀐 카카오 웹툰 앱은 그냥 뭔가 우리 웹은 이렇게 짱짱 화려해. 약간 그런 느낌으로 리뉴얼이 됐더라고요. 다른 얘기긴 하지만 그렇죠. 아직은 네이버 웹툰이 그런 갖고 있는 절대적인 위치는 쉽게 바뀌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이 시작이거든요.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뭔가 그런 만화 대기업이 등장을 해서 어느 정도 양산형 만화를 뿌리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시작 단계인데 이게 지속이 되면은 아까 로차르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아무도 알 수 없죠.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빠가 까를 만든다고. 네. 웹툰을 이제 윗세대만 해도, 네. 제 윗세대만 해도, 그렇죠. 만화를 보셨던 세대만 해도 네네. 만화 보지 마라. 그런 세대였잖아요. 저만 해도 뭐 어렸을 그렇죠. 때 만화 보려고 하면 지금도 부모님이 약간 싫어하시고.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그렇죠. 근데 그나마 좀 중화가 됐죠. 왜냐하면 지금의 40, 50대까지만 치더라도 만화를 되게 그 터부시된 상황에서도 만화책을 읽어온 사람들이 지금 성인이 됐거든요. 그렇죠. 만화라는 문화와 게임의 문화가 점점 커지는 이유가 뭐냐면 80년대 어른이었던 사람들과 게임과 만화는 되게 할 거 없는 사람들 하는 것들. 네. 시간 낭비. 그렇죠. 이런 개념이었다면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을 살아온 성인들은 게임과 만화는 하나의 취미였거든요. 그렇죠. 그걸 이해하는 풍토가 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지금은 또 이제 컨텐츠의 중요성이 엄청나게 이제 부각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네이버도 그렇고 다음도 그렇고 이제 웹툰이나 웹소설을 쓰는 분들도 이제 확장성, 그 드라마나 영화를 염두해 두고 이제 글을 쓰시거나 만화를 그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좀 세대가 바뀌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30, 40대들도 충분히 만화 시장의 소비층인데. 그렇죠. 그런 뭐랄까요, 럭키짱 재밌죠? 아무 생각 없이 보기 좋은 딱 요 시대를 대표한다고 봅니다 저는. 네. 아무 생각 없이 읽을 수 있어요. 아버지가 국회의원 싸움 1장이랬는데 그냥 웃고 넘어가는 거죠. 네네네. 뭐 그렇죠.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거에. 웃고 넘어갔으면 만화 재밌게 보고 쓱 넘어가고 댓글 보고 이제 마무리. 딱 그거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 미리 보게 하진 않아요. 그렇죠. 다음이 궁금하진 않아요. 맞아요. 다음이 궁금하진 않죠. 너무 이렇게 매일매일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기서도 약간 시험 삼아서 해보는 것 같은데 이게 한동안 유행을 하다가
사그라들지 않을까. 결국 그것도 시기가 있다. 세상 뭐 영원한 건 없으니까요. 그건 뭐 그렇긴 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네이버가 여기서 잘못 선택을 하면 만약 여기서 다른 플랫폼 치고 올라온다. 네. 그럼 네이버는 그런 만화 보러 가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쓰일 수가 있죠. 그렇죠. 뭐 그렇습니다. 오늘은 뭐 어쨌든 이렇게 작품 자체보다는 담화 좋았습니다. 네? 담론, 거대 담론에 대해서 오늘 뭔가 웹툰 방송에서 가장 진지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웹툰 전문가시 셈이었습니다. 근데 뭐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최근 뭐 관련 커뮤니티들에서도 이런 분위기에 대한 성토의 장이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맞는 거냐, 이게 뭐 하는 거냐, 비판도 굉장히 많고. 그렇지만 뭐 어쨌든 한쪽에서는 이렇게 비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아까 로우 타일러님이 말씀하신 약간 뭐 그런 순간을 갖고 올 수도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자본주의에 산다는 걸 잊으면 안 되죠. 그렇죠. 이게 네이버 웹툰에는 인기 순으로 정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그걸 성별 인기 순으로도 정렬을 할 수가 있어요. 남성 인기 순과 여성 인기 순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건 옛날 만화방실부터 그랬어요. 그건 뭐 당연히 그렇겠죠. 뭐 새로운 얘기는 아니고. 근데 이제 전체 인기 순과 남성 인기 순이 어쨌든 많이 일치하거든요. 이 말은 결국 남성 독자의 힘이 아직은 굉장히 강하다. 그렇죠. 이 말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자들은 만화 좋아하니까. 그렇죠. 이쯤에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다시 또 작품을 하나 들고 와서 평소 하던 그런 방송을 또 진행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쇼미더 럭키짱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저도 봐요. 예. 이게 또 매일 나오니까 재밌더라고요. 매일 나오니까 한 며칠 안 보면 되게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또 보고 아까 또 잠깐 말씀해주신 포인트가 전 댓글도 일종의 만들어가는 댓글도 작품의 일환이라는 생각이 요즘은 들더라고요. 그렇죠. 거기서 나오는 그런 드립들. 사실은 댓글 보는 맛이 더 재밌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쨌든 뭐 그렇고요. 네, 방송은 정말로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전문가스러운 오늘의 거대 담론 잘 들었고요. 네, 어쨌든 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마다 팟빵과 파티에서 오디오 콘텐츠로 쌤의 웹툰 방송 들어보실 수 있으시고요. 유튜브 쌤스타일러 채널에서 영상 콘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